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크고 작은 모바일 이슈를 정리하는 모바일 포커스의 진행을 맡게 된 홍석표입니다. 모바일 포커스는 한 주간 모바일 동향 변화를 모색하고 폭넓은 시야를 제공하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2013년 8월 셋째 주 이슈 정리부터 출발합니다. SKT, KT, LG U+가 향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을 위한 LTE 주파수 할당 경매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의 통신 기술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고스란히 이용자 몫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블랙베리, 노키아 등 1세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입지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은 재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블랙베리는 파산 루머가 나돌고 있지만 노키아는 저가폰 시장을 노리는 공격적 마케팅을 벌이고 있어 양사가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모바일 제품을 갈망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차세대 스마트폰이라 불리는 웨이러블 스마트폰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최근 굵직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스마트워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스마트폰 초기 시장처럼 독특하고 기발한 기기들의 향연을 기대해봅니다. LTE 스마트폰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S4 LTEA를 필두로 LG의 G2, 베가의 베가 LTEA 등이 연이어 등장했는데요. 각 기기들의 스펙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LTEA 통신망의 스펙은 꽝이라는 거 세티즌 속도 테스트에서 확인하셨었죠? 올해 하반기는 플래그십 모델의 전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이러블 스마트폰 시장은 아직 형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브랜드화되어 있는 스마트폰들로 기존 팬층을 더욱 두텁게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 노트 3, LG의 옵티머스 뷰 3 등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중 하나의 주제를 조금 더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핫 키워드는 바로 2통3사 주파수 경매입니다. 향후 통신사들의 입지를 넓히는 데 필요한 주파수 확보 문제로 현재도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아투데이의 박영주 부장님과 전화 연결로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 2통사들의 주파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입찰은 왜 시작됐는지 간단한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LTEA가 국내에서 본격화되면서 예. 국내에서도 LTE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네. LTE 수요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유효 주파수의 분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은 1.8GHz하고 2.6GHz인데요. 예. 주저하다시피 통신사의 타깃은 1.8GHz로서 네. 밴드 플랜 1의 C1과 네. 밴드 플랜 2의 C2, D2입니다. 네네. KT 인접대역인 D2가 현재 최대 관심사로 돼 있죠. 혹자들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금액만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요. KT 쪽 입장을 많이 수용한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부 쪽에서 이에 대해서 많은 대응들을 해왔는데요. 네. 신문 매체들의 보도에 따라서 적극적인 해명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경매 대상 블록에 네. KT 인접대역을 포함한 D2가 포함되면서 네.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래부는 이에 대해서 가격 경쟁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시기의 지연 등을 통해서 네.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KT가 D2를 가져가게 되면 수도권은 할당 후에 그 다음에 광역시는 내년 3월 이후에 네. 그 다음에 전국 서비스는 내년 7월 이후에 하도록 이렇게 서비스 시기를 제한해 두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진행 중인 현재 KT의 D2 인수 여부는 업계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경쟁 구도가 반 KT, SKT와 LG U+, 그리고 KT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번 경쟁의 결말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결말을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근데 이제 흐름으로 봐서는 KT의 인접대역을 포함하고 있는 네. D2가 경매 대상에 포함이 됐고 KT 입장에서도 스스로 900MHz 자사의 LTE에 대한 시연을 네. 통해서 부족하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이고 동시에 노조까지 나서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KT가 D2를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KT가 그 2.6GHz, 즉 인접대역을 포기하는 초강수를 부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900MHz의 전파 간섭이 해소가 되면 네. 현재 갖고 있는 900MHz와 1.8GHz로도 그 LTE 서비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굳이 1.8GHz 인접대역을 가져가는 것이 옳으냐라는 내부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이상 아시아투제이의 박영주 부장이었습니다. 주파수 경쟁은 밴드 플랜 1에서 2, A에서 D 블록 등 일반인이 알아듣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미래부에서 내놓은 주파수 경매에서 KT는 자사의 LTA 서비스가 1.8GHz의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며 애초에 잘못 할당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접대역을 할당받게 되면 KT망에 비해 대역폭이 넓은 SKT와 LGU+는 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매는 총 50라운드까지 진행되는데요. 승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마지막 단 한 번의 밀봉 입찰을 하게 된다는데요. 이통 3사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모습이 향후 서비스 질의 향상만을 위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상으로 8월 셋째 주 모바일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